오늘은 소설 숙향전의 절정 부분이에요. 이생과 숙향이 고모와 마고할미의 도움으로 혼인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미가 말하기를, 자, 여기서 말하는 할미는요, 조력자고요. 그 다음에 마고할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신성계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마침 공자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나이다. 이때 말한 공자는 남주죠. 자, 이생이 되겠습니다.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 있으니 잠깐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사람을 우리는 4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경우를 동명이인이라고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거나 간에 동명이인이 3사람이 있으니 공자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소서. 자,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일종의 테스트예요. 테스트면서 이생이 가문, 즉 인물보다는 외적인 조건을 따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생이 반가워하며 묻기를, 왜 반가워? 3명씩이나 있다니까. 어디 사는 누구이며 나이는 각각 몇 살이나 되나이까? 이거는 어디에 사는가 또는 나이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자신이 찾는 숙향을 구별해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니 할미가 대답했다. 하나는 간이태보 진담의 딸로 18살이요. 하나는 병부상서 왕건의 딸로 14살이며, 자, 간이태부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잘못을 가하는 임무를 맡은 벼슬이에요. 병부상서라고 하는 것은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벼슬이에요. 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어도 지문 밑에 이제는 어휘풀이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없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결국 뭡니까? 그렇죠. 고관대작, 한마디로 상류층,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신경 안 썼답니다. 어쨌거나 간에 잘 나가는 집에 딸이 둘이 있고, 하나는 빌어먹는 아이, 즉 구걸하는 아이, 그지로 16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고아라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모른다? 고아 내지는 뭐 어릴 때 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를 보면 결국 뭡니까? 잘 나가는 집안의 딸들과 숙향의 비천한 신분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공자를 위하여 세 곳에 기별하니 두 곳에서는 응답을 했나이다. 두 곳이 어딘데? 그렇지, 간이태부 진담의 딸, 그 다음에 병부상서 왕건의 딸에서는, 이 집안에서는 청혼을 수락했다는 거예요. 이쪽이 낫지. 거진데, 그죠? 그러나 빌어먹는 아이, 즉 이 빌어먹는 아이가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숙향이에요. 이생이 찾는 숙향. 응답하지 않고 말하기를, 내 배필이 될 분은 요지에서, 자, 요지는 중국에 있는 산에 있는 신선이 산다는 연못, 한마디로 신선세계예요. 옷가락지 진주를 가진 사람이니, 자, 요지에서 옷가락지 진주를 가졌대. 즉 무슨 소리냐면 신선세계와 지금 있는 인간세계가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옷가락지 진주는 숙향과 이생의 인연을 상징하는 징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진주를 보고 난 뒤에야 몸을 허락하리라. 몸을 허락한다는 것은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라고 하더이다. 즉 간접 인용을 통해서 선계에서 맺은 인연을 숙향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생이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그 아이가 바로 월궁소아로소이다. 월궁? 달나라에 있는 궁궐에 있는 소아, 조그만 아이, 한마디로 말해서 달나라에 사는 선녀입니다. 숙향입니다. 요지에 갔을 때 제게 반도를 주던, 반도가 뭐냐 그러면 그냥 복숭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녀의 진주를 얻어왔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 진주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진주를 안다는 것은 바로 월궁소아가 아니겠느냐. 즉 선계에서 맺은 징표를 통해 자신이 찾고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제비할 만한 진주를 두 손으로 받들고 나와 공손히 들이면서 말했다. 자, 여기서 제비할 만한 진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천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매개이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전생의 천상계 인물이었음을 드러내는 징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 이것을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고, 네가 찾는 사람이 나이고 내가 찾는 사람이 너희다. 날짜를 잡아, 무슨 날짜? 혼인 날짜를 잡아 기별해 주소서. 혼사했을 것은 제가 다 마련하겠습니다. 그만큼 급해. 할미가 응답하고 돌아와 숙향에게 진주를 보여주니 숙향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서 아니야, 기뻐서 감개무량하여 말했다. 이것이 본래 내 진주가 분명하오. 내 진주래요. 그러니까 이 진주는 숙향이 이생에게 준 진주란 얘기죠. 이제는 할머니 마음대로 하소서. 한마디로 혼사를 추진하는 것을 누구에게? 할미에게 다 맡기는 거죠. 이렇게 맡기는 걸 우리는 일임하다라고 합니다. 다음날 할미가 이생에게 가서 말했다. 어제 주신 그 진주가 그 아이의 것이 분명하다 하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다가 두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 함정이에요. 요거 구라입니다. 구라. 왜? 애진역의 숙향은 이 마고할미네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뻥을 치고 있는 거야. 왜? 뭔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너무 추하고 몹쓸 병이 들어. 얼굴이 너무 추하고 몹쓸 병이 들어 공자의 배필로 삼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혼인 어려워. 이 말을 왜 합니까? 진짜 얼굴이 못생겼어? 병이 들었어? 그것이 아니라 이생이 외모를 중시하는 인물인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즉 결혼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겠지요. 공자께서는 지금 연분이 중요하다고 하셔. 이때 연분이라고 하는 건 인연. 어떤 인연? 천상계에서의 인연. 혼사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아이를 눈앞에 두지 못할 겁니다.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 얼굴만 봐도 화가 나. 너무너무너무너무 베리맨이 마치하게 못생겼어. 자, 이걸 우리가 이제는 헌안설원의 규언가 가면은 그 규언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면목가증. 얼굴을 눈으로 보니까 가능해. 뭐가 가능해? 증오심이 가능해. 엄청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다른 데로 시집가지도 못해. 왜? 정혼, 혼인 약속을 했어. 결혼을 안 했어도 혼인 약속만 해도 다른 데로 시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젊은 것이 평생 혼자 늙으면서 공자를 원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요즘은 불가능하겠죠.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이 참 난처합니다. 이거 당신한테 보여주기도 뭐하고 안 보여주기도 뭐하고, 보여주자니 너무 못생겨서 이거 헤어질 거 뻔하고, 안 보여주자니 전생의 인연이라고 저렇게 붙들고 생 난리를 치고, 자,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생의 마음을 떠보는 거지요. 이생이 말하기를, 할머니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토록 심하게 하십니까? 숙향낭자가 병든 것은 모두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왜?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제가 어찌 숙향낭자를 인정 없이 모질게 대하겠습니까? 라고 할미가 말했다 하니, 할미가 말했다. 그 아이가 또 말하기를, 혼례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이때 혼례의 예를 갖춘다는 것은 나 너하고 둘이서 몰래 살기는 싫어. 자, 양가 집안이 허락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부인을 맞이해 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필을 맞이하면서 어찌 예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정식으로 맞이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왜 물어보지? 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갸우뚱하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정식으로 혼례를 얘기하기 전에 혼례의 예를 갖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요소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미는 말합니다. 공자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 말은 공자의 반대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자의 반대를 왜 걱정하죠? 숙향에게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고아죠. 일단 거지죠, 거지. 두 번째는 고아죠. 첫 번째가 거지고 두 번째가 고아라면 한마디로 뭐예요? 집안이 미천하다는 거죠. 이걸 부모님들이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생이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실까봐 지금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의 반대를 걱정하기는 걱정합니다. 왜? 저희 아버지께서 과거에 급제한 뒤 좋은 가문의 규수를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허락은 받을 수 있어요. 집안에. 어떤 점에서 고모님이 계셔요. 이 고모님이 저의 조력자거든요. 그래서 예법, 혼례의 예에 따라서 혼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혼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자 할미가 허락을 합니다. 이달 14일에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고, 즉 신랑 측 어른이 신부 측에 답례로 예물을 보내고 15일에 혼례를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일에 결혼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생은 우선 황금 500냥을 주며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가난하여 혼사에 쓸 비용이 없을 것이니. 왜? 조그만 주막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하단 말이야. 근데 또 이제는 뭐야, 숙향이는 거지래니까 이거는 더 가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가져다가 보태 쓰소서. 뭡니까? 그렇죠. 숙향과 할미에 대한 배려예요. 자, 이거는 집안이 한쪽이 기울더라도 부모님의 허락이 없어도 결혼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생은 집안 가문보다는 자유연애주의 사상이 엿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혼례 비용은 알아서 마련할 터이니 그 정도는 있어. 이것은 갖다 두었다가 공자의 살림살이에 보태에 쓰소서. 세상에 황금 500냥인데 나 같으면 일단 받고 볼지. 하여튼 간에 가져가지 않더라. 한편 이생의 고모는 좌복야 벼슬이에요. 정의품 여홍의 부인이라 인물 소개하고 있죠. 어린 나이에 일찍이 과부가 되었으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청상과부, 청상이라고 그래요. 자식이 없는 탓에 이생을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이생이 숙향과의 혼례를 부탁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생이 고모댁에 가니 여부인이 말하기를,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계시죠. 계시의 기능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그래서 너를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네가 딱 왔네 라고 하는 건 이거는 비현실적인 요소, 즉 전기성이 드러난다라고 보면 돼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여부인이 대답했다. 꿈에 용을 타고 광안전에 올라가니, 광안정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우리 고전시가라든가 고전소설에 자주 나오죠. 달 속에 있다는 어떤 가상의 궁궐이에요. 한 선녀가 나에게 말했어, 꿈속에서. 그럼 이 선녀는 선계의 인물이겠죠. 선계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초월적인 존재가 지상의 인물에게 꿈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소아를 그대에게 주나니 며느리로 삼으라. 소아가 누구야? 숙향이죠. 깨어보니 남가일몽 하룻밤의 꿈 일장춘몽이더라. 자, 그러니 이 숙향은, 소아는, 이 고모는 숙향을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소아는 저 천상계에 있는 선녀가 점지해 준 사람이야. 그러니 인간들이 이런 것을 거부할 수는 없겠지요 라고 본다면, 초월적 존재의 개입을 통해 어떤 결혼의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아무래도 네가 아름다운 아내 숙향을 얻을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생이 고모에게 숙향의 일과 할미의 말을 자세히 아뢰니, 왜? 땡큐거든. 고모가 꿈까지 꿨대. 그러니 이거는 말할 건수가 되는 거죠. 어떤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때 숙향의 일, 즉 전생에서의 숙향과의 인연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할미의 말, 즉 뭡니까? 할미를 중간 매개로 잡고서나
숙향과 혼인하기로 했다고 딱 말씀을 드리니 여부인이 탄식하며 말해요. 안타까워하죠. 뭘 안타까워해? 네 부친의 성품이 남달라. 한마디로 너무너무너무 베리맨이 마치하게 완고하고 보수적이야. 이거는 감당하기가 솔직히 어려워. 그런데 의지할 데 없는 미천한 사람, 한마디로 고아인 또는 거지인 숙향을 며느리로 삼을 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니? 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 혼례를 치르고자 하는데 또는 연애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혼사장애 모티프라고 합니다. 이 혼사장애 모티프, 혼사장애 요소는 좀 몇 가지, 한 너댓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요, 부친의 반대가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서 줄거리를 보면요, 이게 반대가 그냥 반대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부친이 숙향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이생이 아뢰기를 제가 비록 죽을지언정 숙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들지는 않겠나이다. 자, 결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하니 여부인이 말했다. 네가 과거에 급자하여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을 얻어도 된다. 자, 일종의 절충안이죠. 절충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을 얻으면은 두 부인을 얻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부인이 둘인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일부 다첩제 해가지고 첩을 두는 게 아니라 부인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첩도 여럿을 둘 수 있었지만 부인도 둘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일종의 이생과 숙향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다 할지라도 이거를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할 수는 없죠. 그걸 오케이 그래 너 나중에 부인 또 이런 부모는 없을 테니까 일단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는 절충안을 내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은 상서 즉 아버지가 없으니 이번 혼인은 내가 주관하고 다음 혼인 즉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이 높아지고 난 다음에 이 결혼은 네 부친이 주관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사고부터 치자. 그러니 고모님께서 제 소원 숙향과의 혼인을 풀어주소서. 네 집에서 알면 틀림없이 이혼사를 막을 것이니 너는 집에 들어갔다가 보름날에 나와서 할미 집으로 가라. 왜 보름날이야? 라고 하는 건 앞에서 할미가 14일에 예물을 보내고 15일에 혼례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둔 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신부의 집에 갈 예물, 14일에 신부 집에 예물 보낼 것은 내가 잘 차려서 보내마. 이에 이생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보름날이 되기를 기다리더라. 이때 여부인이 생각하기를 숙향이 늙은 할미 집에 있다고 하니 한마디로 이건 이생이 준 정보죠.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할 것이야. 일종의 숙향에 대한 배려예요. 하고 예물을 잔뜩 준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숙향에 대한 배려와 함께 며느리로 대우하고 있는 거지요. 이윽고 신부 집에 예물을 싣고 가던 하인이 돌아오니 여부인이 묻기를 그 집은 상민 일반 백성의 집이라고 하던데 살림살이가 어떠냐? 소인들이 여러 혼사를 많이 구경했지만 그 집처럼 살림살이가 거룩한 집, 대단한 집이죠. 대단한 집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아. 잘 살기도 잘 살지만 집안의 분위기 같은 것이 너무 성스러운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할미 집은 인간계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천상계에 속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굳이 얘기한다면 이게 할미 집이에요. 이 할미 집은요 분명히 천상계예요. 천상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선관이라든가 선녀라든가 신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손님으로 게스트로 딱 모여요. 하지만 이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할미는 또 뭐해? 그렇지, 지상계의 인간들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할미의 집은 누추하지만 뭐다? 천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뭐라고 봐야 된다? 그렇지, 매개라고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보름날이 되었다.
되었다. 이생과 숙향의 혼례일이 되었다. 이생이 고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새신랑의 차림새를 갖추어 할미 집에 가니 구름 같은 차일이, 자 이거는 햇볕을 가리는 어떤 포장? 텐트? 그요? 자, 하늘 높이 솟아있고 안개 같은 병풍이 겹겹이 둘러 있었다. 사방에는 장막과 깔개 등이 화려하게 빛났으며 색색의 그림으로 수놓은 휘장과 기구 등이 온갖 것이 인간 세계에서는 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한마디로 할미의 주막집은 신성계에 속한 것이다.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할미집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이 할미집이 비현실적인 공간이고 그 다음에 선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좌우에 서 있는 손님들 역시 모두 요지연에서 본 선관과 선녀가 하는 것은 선관과 선녀들이 하객으로 참여했다는 거죠. 이생이 허리를 굽혀 맞절하면서 낭자를 보니 과연 요지에서 반도를 주던 선녀가 분명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숙향은 전생에서의 모습과 현생에서의 모습이 같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숙향전 중에서도 절정 부분 중에서도 숙향이와 그 다음에 이생과 숙향이, 이생의 이름은 이선이죠 원래는. 자, 마고할미와 그 다음에 고모의 도움으로 혼인을 치르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할미집이에요. 할미집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할미는 천상계의 인물로 전생의 선녀였던 숙향을 거둔 존재예요. 그리고 할미의 주막집은 인간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천상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할미집은 선계, 천상계와 인간계를 연결하는 매개적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혼사장의 모티프예요. 혼사장의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혼인이 어떤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보류가 되거나 파국을 맞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는 간신의 방해, 권세가의 강제 결혼, 그 다음에 주인공의 미미한 처지로 인한 상대 부모의 반대, 내지는 연적의 방해 등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숙향전은 주인공의 미미한 처지로 인한 상대 부모의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요런 경우는 보통 부모의 성격적 결함보다는 어떤 당시 사회적인 요소예요. 왜? 옛날에는 이게 개인과 개인의 결혼을 보지 않고 가문과 가문의 어떤 연결로 많이 봤거든요. 그 두 가문의 결합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문의 결합으로 보려고 보니까 이 미미한 처지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혼사를 가로막는 요인들과 그것이 극복되거나 좌절되는 과정, 가문 때문에 이런 것이 당대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이 대목을 볼 수 있는데, 공자의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혼례를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하실까봐 지금은 아뢰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할미도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부모님이 혼사장애의 요소가 됨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생의 우려는 한 번 더 고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나오는데, 고모가 말하죠. 네 부친의 성품이 남달라서 결코 의지할 데가 없는 미천한 사람, 너무 기울어. 며느리로 삼을 일이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즉 숙향은 고아이며 가난한 삶을 사는 처지이므로 이생의 부친이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에요. 걱정이에요. 결혼이 아니라.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결혼은 두 가문의 결합으로 인식하는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혼사장애는 단순히 혼사장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숙향전 절정 부분에 이생과 숙향이 고모와 마고할미의 도움으로 혼인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